이제 어떤 들으신 분들은 아시고 이번에 처음 오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참 그 감명이 있었다, 좀 의미가 있다, 그 말에 이 창의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소장님이 또 우리 학교의 공립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최선희 중학교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라면은 한번 또 연구겸 해서 한번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 2017학년도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준비해달라고 했더니만은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강사님은 지금 올리원 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 지금 계시고 나머지 뭐 지금 뭐 대신 대학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강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럴 때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조은 교수님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얼굴 맞대고 12시간가량 했었죠. 그때 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게 된 게 인간의 핵심 능력인 인지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2시간 동안 함께 그 방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가능하면 실제로 이 인지노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정보와 사고를 동시에 개발하는가.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지력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정신기능이라고 그러면 첫째는 정서 영역이 있고 하나는 지능 영역이 있어요. 정신이라는 속에는. 그리고 정신의 지능 요소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정보 요소하고 생각하는 사고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요. 정보 없는 사고는 불가능하고요. 사고 없는 정보도 불가능해요. 결국 정보하고 사고가 맞물려 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와 사고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입량을 적게 하고 산출량을 높게 하는 게 이게 효율성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독서도 있고요. 토론도 있고요. 대화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많이 있죠. 우리 인지력을 높이기 위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매우 뛰어난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문명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기술 하나가 개발돼 가지고 과거에는 10년 동안 했던 거를 지금은 뭐 하루 만에 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효율성인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온 저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짧게 앞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주로 이 인지노트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정보시대의 종말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정보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 그러면 정보가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정보는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지식 총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식 생산 속도가 이런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상태가 13개월마다 2배라고 합니다. 명견말리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3일마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13개월마다 하니까 이쯤 사이에는 또 계속 줄어져 가겠죠. 그리고 지식 총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개인의 정보량과 지식 총량을 비교하면 분모가 지식 총량이잖아요. 개인의 양과 지식 총량은 너무 큰 거예요. 과거에 중세 보세요. 중세 학자들은 어땠어요? 신학 했어요? 천문학 했어요? 물리학 했어요? 다 했어요. 웬만하면 지식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분모하고 위에 분자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릿속에 지식을 담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회의가 지금 든 거죠.
그러면 지금 16년 동안 학생들이 지식을 담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강의 들어보세요. 전부 다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정보를 머릿속에 담는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고도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개발되는데 여기서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학생들이 공부하면 16년간 공부해도 사고는 잘 개발이 안 됩니다. 암기형 학습의 특징이에요. 차라리 정보 양을 줄이더라도 사고 역량을 개발하면 이 사람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정도로 지식이 줄어야 돼요. 정보가. 그리고 그 정보도 자기의 관심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학교 구조에서는 좀 쉽진 않긴 하죠. 성적이라는 게 따라오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나가면 다 과거 지식이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죠. 거기다가 정보시대의 종말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지식 검색을 지원해주는 기술이죠. 바로 인공지능의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인공지능 비서가 나서서 기계의 말을 열면 알아서 대신 일을 척척해주는 장면이 더 이상 영화에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이런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사가 출시한 인공지능 기기 에코입니다. How tall is Mount Everest? 이게 지난해 거거든요. 지금 웬만한 지식은 질문을 통해서 다 답을 해줍니다. 1년 전이거든요. 지금 1년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인공지능을 어떤 회사에서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든 후 일주일이 지나면 그 회사와 일주일 후에 만드는 회사는 지구의 10만 년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일주일 먼저 개발해버리면 인공지능이 지식을 다루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시죠? 초당 38경입니다. 지금 38경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전 세계의 지구촌 정보를 다 다루고도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정보량의 산출 속도와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다룰 수 없는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이죠. 음악을 재생하기도 하고 태블릿에 저장된 전자책도 읽어줍니다. 국내 업체들도 관련 시장을 겨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이 장비는 음성 명령으로 T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장비입니다. 집안에 있는 TV하고 인공지능이 연결이 됐어요. 이미 상품 나와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9번 틀어. 9번 채널로 채널을 변경합니다.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목소리만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 쓰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쓰는 기기가 굉장히 심지어는 자동차 호출, 택시 호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가정생활의 명령 등을 다 인식해서 수행을 하죠. 지식을 검색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맞게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해주는 상황이죠. 과연 우리의 배움은 무엇에 필요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당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통번역 수준 또한 엄청나죠. 최근에 파파고가 나왔는데 원래는 구글이 더 뛰어납니다만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 아들이 그 번역 전문가거든요. 올해 초인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갑자기 번역기가 거의 100% 200% 뛰어버렸대요. 지난 11월입니다. 로직이 바뀌었어요. 로직이 바뀌면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웬만한 언어들은 거의 자동 번역이 됩니다. 이게 구글 수준인데요. 자, 이거 영어죠 지금. 네, 영어 자유롭게 읽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누르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번역을 하고 나면 갑자기 우리말 신문 같아요. 예, 그렇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이 바로 분기점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언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제는
정말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1월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파고의 기능들이 다 활용이 되면서 이제는 정보 시대의 종말,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전 세계는 동시에 함성을 치듯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야, 정보를 배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정보를 배워서 시험 쳐서 그리고 일을 할 때 그 정보를 사용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월급도 높았고 좋은 직장도 갔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인간 역량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뭘로? 정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역량으로. 역량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이더스입니다. 역량의 최고 정점은 정보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마이더스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해당 분야만 아는 거지. 마이더스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전부 핵심 역량으로만 가야 합니다. 자, 한 사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컴퓨터 구입할 때 사양으로 구입하는 사람, 브랜드로 구입하는 사람, 처음부터 해보죠. 브랜드로 구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양으로 구입하는 사람, 추천으로 구입하는 사람. 자, 브랜드로 구입하신 분 없어요? 사양으로 구입하신 분. 선생님들 급은 사양 구입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만 일반인들은 브랜드 구입이 많습니다. 왜? 사양을 봐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이제 친구 추천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자,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구입에 있어서 브랜드가 정확합니까? 사양이 정확합니까? 당연히 사양이 정확하죠. 자, 사양에 들어가면 기억 요소, 처리 요소, 표현 요소, 인간의 인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정보를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가, 저장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생각하는 속도가 빠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 음성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통신으로. 이게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을, 자, 보세요. 컴퓨터 구입할 때 사양을 안 주고 그냥 사양을 감춰놓고 가격을 매기면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싶겠어요? 그 사람의 사양을 보고 싶겠어요? 둘 다 우선순위로 한다면 네, 당연히 사양 중심이겠죠. 물론 여기서 사양이라는 말은 또 미모가 필요한 경우는 미모가 사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양이 중심입니다. 여기서 사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역량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양이 공개되어 있다면 불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시작. 불편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네? 어떤 사람은 공개가 돼 있어도 행복해요. 어떤 사람? 사양이 뛰어난 사람, 낮은 사람. 네, 뛰어난 사람은 공개가 되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양을 공개했을 때 불편하다는 말은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사양이 공개되는 것은 학생들의 사양이 공개되어 있을 때 교사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시작. 오, 너무 좋죠. 왜? 해도 안 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양이 공개되어 있으면요, 정확하게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것만. 얘는 표현력이 부족하네. 표현력에서도 발음 능력이 부족하네. 발음에서도 음색이 정확하게 그 부분만 고쳐주면 돼요. 마치 부품 갈아 끼우듯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지금 교육 과정의 평가에서는 이런 사양이 정말로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또 그렇게 사양이 체계화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에 주로 이력이 들어갑니다. 어디서 뭐 했다. 사양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인간 사양표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간 사양표인데 다행히 이게 인정을 좀 받아서
봅시다. 요게 사양표입니다. 크게 243개 항목으로 항목만 243개로 나눠졌습니다. 여기가 81개고 이 다음이 243개고 그 다음에 총 문항수는 3000개로 돼서 한 인간의 모든 사양을 다 볼 수 있는 사양표죠. 인천교육청에서 이걸 보고 평가 지표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평가 시스템에 탑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왼쪽이 크게 3개 분류, 자주력, 인지력, 그 다음에 인성력.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보력. 총 4개예요. 정보력은 현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쳐서 정보력을 체크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하위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3개의 점수가 합해서 이 점수가 돼요. 다시 이 3개의 점수가 합해서 이 점수가 되고 이 3개는 합쳐서 이 점수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이게 되고 다시 이게 합쳐지면 이 점수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자, 불의 연소의 3요소가 있죠. 연소의 3요소. 자, 시작. 발화점 이상의 열. 두 번째, 재료. 그 다음에 공기, 산소. 이 3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이 안 나죠. 2개가 돼 있고 하나가 없다. 그럼 하나만 갖다 채우면 되죠. 이게 요소라고 그래요. 요소라는 것은 오늘 이제 배울 요소 노트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소라는 것은 요소가 있으면 존재가 있다. 요소 중에 하나만 빠지면 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화학식 기호를 생각하시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가 빠지면 문제 인질에게 결과가 안 나와. 이 사람 왜 문제 인지를 잘 못하느냐? 이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죠. 뭐가 하나 낫다든지. 이걸 보고 우리는 역량, 즉 인간 사양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그것만 빨리 개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아이란 없다는 거죠. 해도 안 되는 것은 해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역량으로 우리는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량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이 역량일까?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제가 20년간 연구했던 결과로서 여러분 앞에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인간 역량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지력을 활용해서 자신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요구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량의 정의입니다. 다시 펼치면 이렇게 나오죠. 내부 자원, 역량 자원, 소유 자원. 이게 자원입니다. 외부 자원, 이게 자원입니다. 이게 외부 자원이고 이게 내부 자원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는 일주일 만에,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 어떤 아이는 2달 만에, 어떤 아이는 1년 만에, 어떤 아이는 못해. 이게 역량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요? 이게 바로 현재 전 세계에서 역량의 정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할 단어. 자신과 외부의 자원. 이걸 활용해서 어떤 목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 자, 그렇다면 역량 춘추 전국시대를 우리는 맡고 있는데요. 공무원 역량은 여러분 잘 알죠? 이번에 장학사 시험을 치른 인천교육청의 한 선생님이 합격하고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와서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 선생님, 교수님, 이 인지기술 배운 뒤로 장학사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졌다. 그러면서 본인이 공개 사례 발표를 하겠다고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인지 능력이라는 건 알아내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장학사 시험은 대부분 알아내는 시험이에요. 기획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무원은 5급 이상은 전부 역량이 알아내는 역량입니다. 네, 뭐 다 펼치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기업계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 역량도 현재 기존 교육계와 최근 핵심 역량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우선 핵심 역량표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이게 대세교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들인데 이 세 가지 도구 활용 능력, 사회 상호 작용 능력, 그 다음에 주도적인 능력, 그리고 이 하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너무 중복이 심해서 제가 볼 때는 쓰기가 참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피사의 2015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 공유된 이해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문제에 적절하게 행동하기, 힘을 유지하기, 주로 협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구조인데 전부 다 2단계 이상을 넘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21S인데요. 여기도 협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사고방식, 일회방식, 도구, 세계수사 전부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의 핵심 역량이 6가지가 나옵니다. 2015년 거죠. 네,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세계 어디를 가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역량 춘추 전국시대라. 여러분도 만들면 돼요, 지금. 내 거 하나 나오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유럽 쪽은 조금 통일돼 지금 가고 있어요. 유럽끼리 좀 통일돼 가고 있고, 유럽 쪽에서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좀 맞춰가고 있고. 제가 만든 게 올용 교육 역량 체계입니다. 방금 아까 보셨죠? 네. 총 243개 항목으로 세부 항목으로 나눠주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역량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정보의 종말. 이제는 정보는 활용의 대상이지 역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마이더스의 역량을 갖고 싶은데 이 마이더스의 역량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올리원이라고 불러요. 왜? 올리원이란 넘버원과 다르죠. 넘버원은 경쟁자가 뒤에 서 있지만 올리원은 뒤에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즉 나만이 개발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이더스죠, 진짜로.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제가 앞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좀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던 대로 사양,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체계화시킨 사양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올리원 역량 요소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인간의 존재 역량은 뭘까?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존재 역량이에요. 자, 존재 역량은 뭘까요? 시작. 생각이죠. 예,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존재 역량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물계에서 만물의 영장이고 지구촌에서 최고의 자리를 잡은 거죠. 자, 본질적 역량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는 바로 사고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고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사육을 당하고 있겠죠. 두 번째, 이 존재 역량에서 핵심 역량으로 넘어가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능적 역량이라고 하는데 사고력이 있었어도 우리는 인류 문명을 못 만들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7만 년이라는 학문적인 기간이 있었는데 문명 못 만들었죠. 언제야 문명이 나옵니까? 문명의 기준점 봅시다.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이쪽을 문명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원시라고 그래요. 뭘 기준으로 하죠? 자, 문명이라고 그럴 때는 어느 기준을 중심으로 이쪽을 문명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원시라고 그래요. 뭘 기준으로 해요? 언어잖아요, 언어. 문자. 그러면 인간은 사고력을 가지고 7만 년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문명이 안 나와. 근데 문자가 나오면서 문명으로 발전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고 혼자는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문자가 부족한 부족들 보면 문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력 플러스 문자, 언어가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어력이에요. 두 번째, 언어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 몸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몸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바로 행동력, 실천력입니다.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물론 생물학적 구조도 포함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인간끼리의 협업, 약속에 의한 협업, 이걸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사고력과 더불어서
오늘날 세상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것도 완성이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확장 역량입니다. 확장 역량이 뭘까요? 누구 맞춰보세요. 이제 이게 없으면 다시 실제로는 문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보 역량이에요. 경전, 고전, 전문, 상식과 같은 정보 역량들이 이 역량들과 통합되면서 믹싱되면서 우리 인간의 전체 역량이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 역량 춘추 전국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역량이 우리는 6가지다, 우리는 3가지다, 우리는 5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역량의 기준이 없어요. 어디서 그 역량이 나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인간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본질적인 체계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원리죠, 원리. 그런 다음에 이제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고력과 언어력을 합쳐서 인지력, 실천력을 우리는 자주력, 관계력을 인성력, 그 다음에 하나 정보력, 총 4가지의 역량을 중심으로 인간 역량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보력이라는 말은 역량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보는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정보를 많이 흡수할수록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역량으로 다루긴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양표에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항목은 어떻게 개발하지? 문제 인지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실천력은 어떻게 기르지?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를 나눠서 하는 것을 요소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통합형이 있습니다. 요소형은 분할되어 있는 것을 개발하는 건데, 바디빌더들이 근육 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근육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이 근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하나 근육에 대한 개발 방법이에요. 즉 인간 사양에 대한 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통합형은 자, 독서한다 그러면 이건 통합형이에요. 독서하게 되면 역량의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개발되죠. 근데 뭐가 어떻게 잘 개발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누락이 많아. 그래서 요소형과 통합형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맞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게 통합형이에요. 요소형은 지금 제가 오늘 다룰 목적이 아니고요. 요소형은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양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 찾아내고 그것만 딱딱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통합형은 하나의 액션에서 여러 가지가 동시 개발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딘가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단계.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넘어가. 예, 알잖아요. 바둑 두시는 분 잘 알아요. 어느 정도 서면 더 이상 안 넘어가는 선이 있어. 언제 넘어가나요? 고수를 만나서 자기의 문제가 밝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올라가요. 저도 탁구를 오랫동안 쳤는데 좋아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어느 선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뭐 10년, 20년 넘어가도. 근데 어느 날 저희 꿈의 학교에 탁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걸 보더니 몇 가지를 고쳐주더라고요. 그날로, 정말이에요. 그날로 제가 40년 동안 했던 탁구 실력보다 더 나아진 거 있죠. 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왜? 내공은 쌓여 있었으니까. 여러분 학생들 지금 그런 상황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